4층짜리 건물 10억짜리가 3억 됐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저렴해졌을까요? 실제 제가 현장 가보니 위치도 좋은데요. 인근 전철역과 대규모 산업단지로 임대 수요가 풍부해 공실 걱정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대수도 13개라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딱입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먼저 본건 입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주출 입구고요. 그래서 이제 하일이라고 써 있는데 원래는 이제 밑에 받침이 떨어진 거예요. 한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출 입구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 미관을 해치는 일상 쓰레기들이 좀 있어요. 경매 물건이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 보면은 이렇게 1층, 그다음 벽면하고 약간 이제 페인트가 뜬 모습. 천장하고 벽면 그리고 우편함이 보이죠. 우편함이 이렇게 지금 고지서들이 많이 좀 이렇게 꽂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다수가 여기가 13개 호거든요. 다수가 안 살고 공실이다 라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고, 바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관문은 이제 여닫이, 뭐 어떤 시건 장치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층인데요. 1층이 이제 이렇게 주 현관이 있는데 여길 열고 들어가면은 1층에 호수가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주출입구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먼저 여기 뭐 백보드판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바닥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복도가 좀 좁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계량기가 1층, 2층, 3층 해서 요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공용인 것 같고, 안에 세대 안에 공용 복도 안에 그 층마다 이렇게 좀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일단 사진으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여기 들어갔을 때 1층에는 한 개 세대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감정평 가서 보니까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복도가 보여지고, 복도 기준으로 집이 좀 더 있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단 옆인데요. 계단 옆에 페인트가 살짝 들뜬 모습. 자, 여기는 이제 또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2층입니다. 2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전기 계량기부터 복도가 있어서 그쪽으로 좌우로 또 세대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는 좀 이따 보고, 일단은 건물 내부나 이런 상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계량기가 이제 전기 계량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서 등이 맛이 갔는지 아니면 전기가 안 들어온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센서 등은 좀 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여기는 이제 또 3층이고요. 네, 3층 복도에 커다란 테이블이 좀 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벽면이고, 그리고 여기가 3층. 자, 그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보시면요, 문이 열려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세대 그 문 앞에 이렇게, 여기는 이제 4층 401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건데 4층을 한 개의 또 세대로 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3층인데 여기가 301호, 뭐 302호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호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다 달려 있죠. 이렇게. 그리고 300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401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층에서 반계단 올라가서 401호에서 왼쪽부터 301호, 그다음에 302호 이렇게 돼 있고, 2층도 마찬가지고요. 1층도 이런 식의 어떤 문이 주출입구에 문이 하나 있고 그 문을 열면 이런 식으로 복도를 해갖고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층하고 2층은 내부는 살펴보질 못했어요. 그냥 한 개의 세대로만 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자, 303호 봤고요. 304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이나 이런 거는 뭐 교체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복도 센서 등은 이렇게 잘 켜져 있고요. 그리고 벽면, 그 다음에 천장, 뭐 바닥도 괜찮은 모습이었고, 근데 여기 복도가 약간 좁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지나가면 어깨가 약간 부딪힐 정도의 복도 폭이었습니다. 대략 한 1.1m 정도 될까요? 1m 조금 넘는 그런 폭이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페인트나 이런 게 뭐 아까 좀 부분적으로 들뜬 게 있지만 건물 벽면이나
그 다음에 천장, 그 다음에 바닥도 마찬가지로 크게 뭐 균열이 가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원룸, 다가구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건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가 한 3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런 식으로 이게 폭이 아마 한 7, 8m 정도 되는 도로 폭일 거예요. 근데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주차 공간은 부족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남의 그 옆에가 이제 주차 공간이 이렇게 경계에 쳐 있는 건데 이건 옆집 경계 라인에 이제 주차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측면이고요. 자, 측면에 봤을 때 지하는 여기는 지하가 없고 바로 1층이니까 그리고 측면 모습도 갈색 벽돌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고 샤시나 이런 거는 하이 샤시로 뭐 교체한 흔적이나 이런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도 그 애초에 처음 그 상태로 좀 유지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바치고 있는 땅에 대한 경계면은 이렇게 담벼락으로, 그 다음에 조경수가 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뒷집 나무인데요. 본건까지 이렇게 가지가 길게 쳐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잘라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땅 경계면에서 우리 땅에 넘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남의 땅에서 그 뿌리를 자리 잡고 있어도 줄기나 나무들이 본건까지 내려오면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편입니다. 뒤편도 이렇게 뭐 샷이나 이런 걸 보면은 크게 없어요. 하이샷이나 뭐 이렇게 수리된 건 없고 애초에 처음 상태, 그리고 중간중간 에어컨이 좀씩 달려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부가 옵션이 갖춰진 게 아니라 여기도 이제 빈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요거 같은 게 그냥 썰어버리고, 제 생각에는 썰어버리고 그냥 깔끔하게 뭐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분리수거 장을 만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략 한 7, 8m 되는 도로폭을 갖고 있고요. 인근에 보면 전부 다 이런 식의 원룸, 다가구 주택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가 주택도 군데군데 보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뒤편으로 오면요, 이렇게 좌우로 만나지는 이런 도로에 이렇게 딱 접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정면에도 마찬가지로 상가 주택들, 원룸 주택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건에 대해서 내부 상태랑 그 다음에 그 인근 전경까지 한 번에 좀 둘러봤고요. 위성 지도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한일 주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본건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주변을 보면은 이렇게 무슨 주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전부 다 이런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원룸촌, 뭐 다가구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7, 8m 되는 도로 폭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학교가 보이시나요? 바로 앞에 여기가 시아초등학교. 참고로 여기는 경기도 시흥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아초등학교가 있어서 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그러니까 자녀 있는 세대나 이런 거 같은 분들은 학교 보내기는 좀 좋은 그런 위치죠. 그래서 좀 더 축소를 해보면요,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편이 뭐 시내 한복판이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좋습니다.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있고요, 그렇죠? 학교 있고 위로 시아 중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통편은 좋은 편이다. 그래서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요, 여기가 지금 이쪽이 평택시흥 고속도로, 왼쪽으로 보이시나요? 평택시흥 고속도로 남 IC. 그래서 고속도로 이용해서 어떤 외곽으로 빠지기에도 좋은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있죠. 이게 지금 보면은 정왕역도 있고요. 이거 정왕역.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기로 온천역, 이렇게 전철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철역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리 반경을 보면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뭐 걸어서 한 2, 3분이면 될 것 같고, 지금 빨간색 음영 처리가 된 게 1.7km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로 가면 한 2, 3분이면 정왕역이랑 신기로 온천역, 그 다음에 서시흥, 평택시흥 고속도로, 남한산 IC까지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철역을 봤다면 그 시야공단 안산 여기가 이제 시흥이긴 한데 주소가 시흥이긴 한데 사실 안산이랑도 되게 가까운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안산이 여기가 대략 한 2km니까 이쪽 근방이 시야하면은 시야공단이 되게 유명하죠. 이쪽이 전부 다 그 공단이에요. 엄청 크죠. 이쪽이 대규모 공장들이 좀 많이 있고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뭐 중견 그 대기업 뭐 이런 기업들은 없지만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이. 그래서 이쪽에 어떤 임대 수요를 끌고 올 수 있는 여기가 13개 호잖아요. 그래서 월세 놓기 그리고 학교도 많고 그죠? 주변에 학교도 많고 해서 이런 위치가 뭐 괜찮은 편이다. 좋은 편이다. 시내 한복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위치를 갖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축소를 해보면요. 여기가 이제 안산이기 때문에 시흥하고 안산하고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오른쪽에 시흥시청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대략 한 여기까지가 한 6km예요. 그러니까는 차로 한 10분에서 한 15분이면 갑니다. 시흥시청이 오른쪽 상당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이게 4호선이거든요. 이렇게 전철역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는 또 안산시청이 있습니다. 여기 안산시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흥하고 안산 중간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그 뭐죠? 그 대부도 오이도 지금 오이도 해수욕장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이렇게 안산 쪽하고 시흥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이렇게 보면은 뭐 나쁘진 않죠. 여기가 왼쪽이 시아나라의 휴게소. 저도 여기는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다. 건물 상세 평면도를 볼게요. 그래서 이제 1층.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제가 말한 게 계단이었고 그 영상에서는 이제 바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갔고 여기 문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개 세대인 걸로 좀 파악이 됐었는데 실상은 이제 보니까 이게 주택 내부가 이제 미상이긴 한데 3개 세대로 1층 은 이제 3개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문이 하나가 달려 있었고 2층도 이제 4개예요. 2층은 4개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내부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판단이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그냥 편하게 원룸 정도로만 판단하는 게 좋지 않나 추정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도 계단에 이렇게 문이 하나가 있었고 여기 복도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4개, 5개 세대인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었죠. 문이. 그래서 이렇게 1호부터 2호, 3호, 4호, 5호인가요? 그 다음에 이쪽이 반계단 올라가서 4층 401호가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총 3층에는 5세대가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옥탑으로 되어 있는데 반계단 올라가면은 그 문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이 이쪽 계단 쪽에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옥탑 위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71제곱미터 그러니까 대략 한 20평 정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옥탑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싸졌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상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그 접근을 하면 좋을지 영상 말미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그거는 이제 참조하시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위반 건축물이다. 그리고 새 가구 왜 어떤 거에 대해서 위반 건축물이냐 보면은 아까 1층 올라올 때 그쵸 여기가 계단이 있었고 문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이 총 한 가구씩 해갖고 총 3개 가구로 빠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총 13개 호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호수에 대해서 위반 건축물로 지정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뒷장을 보면은 이렇게 세 가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주차장도 보면요 3개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5개. 그리고 2016년 이 날짜를 잘 보셔야 돼. 이게 2001년 승인 건물이에요. 보시면 2001년 승인 건물이죠. 그러니까 지은 지가 24년 차예요. 근데 지금 위반 건축물 표시 아까 이 첫 번째 지정에서 위반이라고 돼 있었죠. 이게 적발이 된 게 2005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위반 건축물 등재되고 나서 20년이나 지난데도 계속적으로 이따 세입자 볼 텐데 계속적으로 세입자를 받고 월세나 전세를 받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반사항 보이시죠? 가구 수 위반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볼게요. 보시면 말소 기준을, 이거는 건물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건물이 2000년 5월 15일 날 근저당 말소 최선 순위죠. 그래서 이게 말소 기준일이 2000년이에요. 근데 보면은 지금 전부 다 이게 여기부터 102호부터 103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전부 다 보면 2022년, 13년, 그쵸? 21년, 15년 뭐 전입일자가 다 좀 다양하죠. 전부 다 2000년보다 후순이에요. 그러니까 낙찰받고 낙찰자가 물어줄 것도 없는 깔끔한,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명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낙찰받고 후순위로 물어줄 것은 선순위로 물어줄 것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보증금도 5천, 7,500, 그렇죠? 전부 다 올 전세로 받았어요. 이런 게 이제 월세로 받으면 이제 감당이 되는데 올 전세로 받았어요. 이런 게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전세 사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보증금만 받고,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건물이. 그럼 여기가 만약에 지금 10억이라고 해봐요. 그럼 은행을 한 5억 정도, 5억에서 한 7억 정도 대출 땡겨요. 그리고 세입자한테도 한 5억 정도 땡겨요. 그러면 이미 다 나왔죠, 10억이. 그래서 이걸 갖고 또 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전세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304호, 뭐 401호 이런 걸 뭐 보자고 하는 거 아닌데 전부 다 후순위죠. 말소 대상입니다. 3,500, 뭐 8,000 이렇게 되는데 2000년도보다도 전부 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말소 대상이고 뭐 권리상 뭐 하자는 없는 걸로 추정이 되는 그런 물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후순위인데 보면은 후순위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상 좀 볼게요. 가구수 위반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은 2005년에 적발이 됐고 20년 동안 쭉 진행이 됐잖아요. 가구수 위반으로.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행강제금이든 좌우지간에 어떤 그 벌금 형태의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세입자들 받는 거 보면은 지금 최근까지도 지금 전입일자를 보세요. 지금 보면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도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임대를 놓았던 상황입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강제이행금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벌금 형태의 강제이행금, 위반 건축물에 대한 벌금을 받더라도 임대 수익이,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돌렸을 때 임대 수익이 훨씬 낮다가 보니까는 그냥 강제이행금 받더라도 그냥 2005년부터 강제 그 위반 건축물 받고 아마 이행 강제금이 부과됐을 건데 20년 동안 그냥 임대를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위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이행 강제금에 대한 어떤 벌칙이나 이런 게 작으니까 임대 수익이 훨씬 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게 올 전세로 넣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경매로 좀 나와서 싸게, 위반 건축물이면 사실 사람들이 잘 안 삽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줘요. 위반 건축물. 그러면은 지금 3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온놈으로 현금으로 내 돈으로 다 사야 돼요. 그쵸? 만약 이게 대출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다가구에서 뭐 방빼기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이거는 달라요. 은행마다 본인 어떤 신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5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4억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2억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2억은 대출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4억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이 돈을 온몸으로 현금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현금 여력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세 놓기가 부동산에서, 요새는 이제 부동산이 어떤 전세 사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기가 위반이라고 딱지가 딱 붙잖아요. 그러면은 손님은 잘 안 데리고 옵니다. 전세,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 임대 뽑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개비를 좀 더 주고, 그다음 월세를 좀 낮추고, 그러니까 임대가나 전세가를 좀 낮추고,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이제 큰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지붕인데요. 제가 이제 못 올라가 봤잖아요. 4층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싱글 지붕이 약간씩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죠? 이게 약간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대해서 이것도 조금 보수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옥탑, 4층에 대한 여기가 이제 옥탑인 것 같아요. 4층이 이렇게 좀 되어 있고, 근데 4층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샤시로 다 해놨죠. 그래서 아마도 4층이 주인 세대로
건물 관리만 하면서 월세를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1층이 아까 제가 못 열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층 복도가 세대로, 3개 세대로 101호, 102호, 103호 해서 아마 여기가 101호, 2호, 3호 이렇게 좀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벽면이랑 천장, 바닥도 뭐 크게 뭐 어떤 하자나 이런 건 없어 보이죠. 이 자전거 치우면 되니까.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층 복도도 마찬가지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4개 세대로, 자, 1호, 2호, 3호, 4호 계량기는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전기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 1호, 그 다음에 2호, 3호. 근데 4개 세대인데 문이 하나가 안 보이네요. 그죠? 2층이 복도가 4개 세대인데 어디 하나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입구 쪽에 하나 있던 거 하나. 지금 보이는 사진상 보이는 거는 3개입니다. 아, 여기 하나가 있네요. 지금 보면은 문 손잡이가 하나, 2개, 3개, 4개 있네요. 그렇죠? 4개가 맞네요. 4개가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3층은 뭐 아까 제가 영상 찍으면서 3층은 열려 있어 갖고 봤죠. 그래서 301호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401호, 그쵸? 반계단 올라가면 이렇게 401호가 총 5세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 월세가 좀 여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네이버에서 올라온 그 매물에 대한 원룸에 대한 매물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13개니까 원룸에 대해서 그냥 그 13개 그를 곱해서 대충 얼마 정도 월 월세를 했을 때 나올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건이 대략 한 여기쯤 있어요. 그래서 이건데 지금 보면은 단기 임대료 뭐 30, 80에 원룸 보증금이 80에 뭐 30까지도 받아요. 그죠? 그리고 딴 데 볼까요? 여기 숫자 3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숫자 3이 보이죠? 본건이 여기쯤 있을 겁니다. 시아추너 이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50, 20, 45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집당 30 받으면은 13개잖아요. 그러면은 390 대략 한 그죠? 30만 원, 300, 339. 그러니까 대략 한 400만 원 정도의 올 월세로 했을 때는 4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400만 원인데 3억 됐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구조 때문에 강제이연금 부과하고도 그렇게 좀 받지 않나, 운행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전에도 제가 이런 거 위반 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강남 우리가 신림 그다음에 관악구 이런 데 있잖아요. 고시생들 많고 그다음에 원룸들 막 아기자기하게 막 있는데 거기 대부분 위반 건축물이에요. 근데도 강제이행금 시에서 막 때려 맞고 있는데도 철거 안 하고 이행 그 원상 회복 안 하고 그냥 쓰는 게 월세가 이만큼이에요. 강제이행금 이만큼. 그러니까 수익이 더 남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세금 납부 더 한다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울 쪽은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행 강제금을 이제 매년 부과해서 돈을 납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상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원상 회복하면 3개월로 쓰고 그 다음에 13개월로 운영이 아예 불가능하는지 요거 같은 경우는 시청이나 관악 그죠? 주택가 시청이나 그다음 건축소 사무소에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아마도 13개로 운영하려면 주차장 부지가 더 필요할 거예요. 아마도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이렇게 좀 많이 그 원상 복구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타진을 해보고 정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위반 건축물 안고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임대나. 그래서 그럼 최악의 경우까지도 해당 시나리오에 넣고 해당 물건을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가 10억이죠. 최저가 3억 5천. 그래서 땅은 72평. 건물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중형.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정도의 규모의 건물입니다. 2001년 승인.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현장 가서 타진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